네, 6.3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어제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시간 동안 저희 채널A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벌였었죠. 막판까지 2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심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 민심의 변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곧 만난다고 하는데 형님 좀 보시죠 라고 전화를 했다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제 있었던 채널A 토론회부터 보고 오시죠. 나는 3시간 동안 벌 쓰고 왔구만. 깐족되니까. 문수에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주도권 토론인데 지가 물었는데 대치기 당한 거야. 나토식 됐어.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됐어. 아니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어요. 아니 핵 문제 얘기하시면서 그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이, 매번 이렇게 내가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책에 하는 있는 거 걸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에? 진짜 방송 아니 그만하고.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 한 후보가 그 기술이 아주 능하더만. 근데 그건 나는 안 속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과정에서 좀 불편해 보이시는 것도 있고 그랬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비난글 쓴 게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니다. 그 근데 지 가족이다 아니다 말 안 하대. 그게 좀 이상하지. 한 건 맞을 거 같죠? 홍보님도 날카롭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배우고 수용할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예, 어제 두 사람의 토론회 여러분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토론회 내내 깐족거리냐. 배신의 아이콘이다. 한동훈 뽑는 사람 정신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쏟아부었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코박콩이란 말 들어봤느냐? 대통령 편들면서 이간질 시킨 사람이 누구더냐?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해야 하느냐? 뭐 등등의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자, 허준석 대변인. 네네.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이 두 사람과 했던 토론회 내용과 실제 있었던 오간 공방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표현까지는 좀 안 썼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어쨌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이게 모여지고 이게 흥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요. 굉장히 관심 많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250만이 넘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채널A는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률도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4개 다 토론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도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수치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저희 당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모든 경선과 모든 토론은 어느 정도는 이제 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대 약점을 지적하고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진검승부의 그 측면이 그런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품격을 조금씩만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품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로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홍준표가 서로 지목을 하면서 두 번째 날 토론회에는 이름이 없었던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한동훈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계엄을 막았다고 양심을 찾아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네거티브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를 끌어들이느냐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품격을 조금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네거티브에 지금 참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조금 안철수 후보가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엄 해제에 있어서 민주당 독자적으로도 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가 와 있었고 또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3시간 동안 벌을 섰다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은 SNS에 특정 후보 거론하는 대신 페미니즘이 아니라요. 페밀리즘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아내를 처음 만난 지 50년이 지났다. 폭삭 속았다는 드라마에서 관식과 애순처럼 살아왔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새 나라 만드는 게 마지막 소명이다. 자, 윤기찬 위원장,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인용하더군요. 야, 이 내용은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가족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게 여성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죠. 예. 어제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공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연상되는 페밀리즘이라는 저 사진이 홍준표 후보의 인생샷이라고 어제 채널에 공개했던 사진.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중하고 반려자에 대한 어떤 뭐 존경, 그다음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본선을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애당초엔 처음에 그렇게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선과 경선 두 개 다 공격 방어용으로 저 개념을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이제 네거티브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의 선거운동은 오히려 국민께 호응을 줄 것이고 또 정서상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이런 그 어필이거든요. 저런 식의 선거운동은 저희 국내심에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후보들은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또 사진도 공개를 하고 어떤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배우자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후보가 되면 배우자와 함께 또는 배우자 홀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장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와도 끝장 토론을 벌였었죠. 함께 보시죠.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제 아내 보고 그런데 저는 세븐틴이다. 저는 항상 17살의 젊은 그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1분 정도 하면은 60-70개씩 그냥 해버릴 수 있죠. 태권도도 배우고 뭐 학기도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발차기도 하죠. 언제 가나 저는 턱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놓고 운동하는 편이에요. 턱걸이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한 30개 할걸요? 어렵지 않게. 예, 한동훈 후보가 턱걸이 30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헬스장 다니는데 10개 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게요. 장혜미 변호사님. 네.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김문수 10, 안철수 7, 이준석 6, 한덕수 9, 한동훈 14, 홍준표 11. 자, 조사 일시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니까 한동훈, 홍준표의 두 분의 이 양자 토론회가 있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중에선 한동훈 후보가 뭐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만 좀 1위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주자로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1차 경선과는 다르게 2차 경선은 50대 50, 그러니까 당원의 50과 또 나머지 일반 시민 50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1차 투표 때의 어떤 그 구도보다는 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이른바 배신자론이 강력하게 작동할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이 국민의힘의 주자로 선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자, 이거는 전체 여론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볼 땐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김문수 22, 안철수 5, 이준석 3, 한덕수 19, 한동훈 25, 홍준표 18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쨌건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의 현상은 한동훈 후보가 트렌드상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비해서 선두로 올라왔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 한동훈, 홍준표의 양자 토론이 있기 전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간 양자 토론도 이날 24일 날 오후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반영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상당히 격렬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했을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일지 그건 이제 좀 다음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건 그 지금 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 세 후보가 진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최종 2인이 누가 될지를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그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는 저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선이 이제 흥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두 명이 추려졌을 때에도 또 그 결과도 최종 결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계엄 그다음에 탄핵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쳐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한번 건너야 될 그런 그 과정들을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 대변인이시라 29일 날 발표되는 양강, 2강 후보에 누가 들어갈지 말씀하시긴 좀 어렵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마음 편한 우리 강성필 대변인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김문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하고 있는 말들, 주장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상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다만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확실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마지막 극적인 반전을 노리려고 하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저렇게 수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확실히 한덕수와 권한대행과의 좀 자연스러운 화학적 물리학적 결합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어봤더니 26, 22, 20, 11 세 사람의 그 지지도가 큰 차이가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양강 후보 누가 혹시라도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가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나는 구도상으로 봤을 땐 참 2강 후보에 누가 들어갈지 현재로선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도 있나요? 예, 이건 국민의힘만 한 것이고요.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38%로 1위고요.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6, 김문수 6, 이준석, 안철수 2% 등의 순으로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만 의견 유보층 저 23%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질 수도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